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규제도 많이 넓히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법 이렇게 집행할 거야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12월 19일자 업무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나 1, 2년치를 쭉 읽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최근 가맹사업법 이렇게 집행할 거야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12월 19일자 업무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외연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규제도 많이 넓히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관해서는 여기에 가장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맹사업법 이외에도 뭐 공정거래법, 뭐 플랫폼 규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실행이 됐고 또 실행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가맹사업법에 관련된 내용을 요 세 꼭지로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요. 예, 요 세 꼭지를 이제 그 후에 이제 차후에 전부 다 살펴볼 건데, 업무 보고에서 이제 이 세 꼭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맹사업법 집행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된 신유형 불공정 거래 행위, 모바일 상품권 등을 통한 비용 전가를 집중 조사하겠다.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징금 체제 개편하겠다. 이건 비단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공정거래 법령에서 이제 가맹사업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상향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게 그 상한을 높이는 거는 법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감경 사유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하한을 올린다든지 하는 이슈는 얼마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를 고침으로써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 과징금 체계 개편에 관한 이제 행정 예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부과될 과징금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 소위 말해서 의뢰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의 첫 번째 카드로 이제 등록제하고 협의 의무 부여하고, 이게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래서 뒤에 더 자세히 볼 거고, 이거의 일환으로 사행금지 청구권을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더 구체화하겠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맹사업법을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관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겁니다. 가맹 계약서에도 자세히 기재해라, 정보 공개서에도 자세히 기재해라가 전부 다 여기에 맥락인데요. 정보 공개서를 공시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내용 및 체제를 개편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더 전달하게 하겠다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아마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내용들에서 많은 템플릿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맞춰서 하실 때 좀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가맹사업법 집행 규제 강화에서는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이제 상반기에 167명을 이제 증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237명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원래 600명 정도 되는 조직이었는데 400명 정도를 늘리면서 1000명을 늘린 거죠. 1000명까지 간 거죠. 이 말은 조사를 엄청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맹유통심의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원래 기업거래결합국 안에 있었던 조직인데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면서 이제 분리를 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공정위 내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거래결합국, 그 다음에 시장감식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막 만들어졌고,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3월달 말에 막 공정위 안에서 이사한다고 난리였거든요. 전화번호 세팅 안 돼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아마 세팅이 됐을 거고, 그렇게 이제 지방선거도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활발하게 이제 조사를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처음에 프랙티스 시작했을 때 그 유통심의관실이 처음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대규모 업체들 막 조사 나왔었거든요. 아마 여기도 비슷하게 가맹유통심의관 신설했으니까 여기서도 약간 정책적으로 한 번씩 다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기사나 이런 걸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가불관계 규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내용하고 다 맞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인사무소를 신설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경기도 쪽에 있는 민원들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러면 그 민원들을 흡수하면 정말 본청의 가맹유통심의관에서는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막 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경인사무소에서는 경인사무소 나름대로 신고건들을 처리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사가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9명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한 20년 됐고. 근데 이제 이번에 11명이 됐는데요. 이게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조사만 빨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심의까지 빨라질 예정입니다. 통상 이 가맹사업법상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전원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소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소회의는 위원들 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9명에서 3명씩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하던 거를 11명에서 3명씩 짝짓기 때문에 훨씬 더 소회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거고, 그 활발하게 이어지는 소회의에서 이제 심의가 훨씬 더 빨리빨리 진행되겠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237명은 가불관계에 직접 간다기보다는 중점조사군 아니면 경제분석국 신설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에 투입하겠다, 조사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나 규제에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요거 되게 크리티컬하겠다, 아니면 예전과는 다르겠다고 하는 부분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익명제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딱 들어오면 그 신고 케이스에 한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런 위반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조사하지, 이 신고된 사건을 가지고 전반적인 업태가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익명제보센터가 들어오면 그 익명성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업종 또는 그 분야에서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되는 경우에는 넓히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좀 하나의 내관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업계 내부 감시 체계와 연계하겠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협회, 단체 등인데 사실 저희는 가맹점주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더 직접적으로 듣겠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신속한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보도자료를 보면 쭉 나와 있어요. 2주에 1개월에 한 번 하던 걸 2주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이 옆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을 그어놨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제 성과를 내려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사례로 제가 생각하기에 딱 맞진 않지만 이 고금리 부당대출 규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보기에 특이했던 게 이런 내용의 위법행위를 아니면 공정위가 혐의를 발굴해내는 건 당연히 공정위 본연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하고 대부업을 결합해서 가맹점주에게 좀 고금리로 대출하고 거기서 이자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정위가 매우 관심이 있을 만한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년하고 다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위법행위를 보고 실태 조사를 해서 전체 이제 가맹본부, 가맹점주 협의회 설문을 돌리고 관계기관까지 다 돌린 다음에 민원 내역까지 분석해서 이거하고 똑같이 하는 애들이 어딨어를 적발해서 3개를 더 발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랑 좀 맥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위 내부에서도 가맹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필수 품목 규제입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2024년 7월에 이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됐고, 그해 12월에 이제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고 표준 가맹 계약서 쓰고, 다시 그 다음에 이듬해 실태 점검하고 결과 발표하고, 다시 이번에 6월 8일 날 보니까 실태 점검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정위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규제를 이제 딱 해놓고 무조건 때려잡기보다는 이건 약간 형식적이니까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나 규제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제도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제도권으로 가맹본부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소프트 랜딩하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가 나왔을 때 이런 형식적인 사항들을 만약에 빼뜨렸다. 뭐 당연히 컴플라이언스들 잘 하시고 가맹계약서 다 잘 쓰셨겠지만 한두 건이라도 빠진 사안이 발견하거나 아니면 좀 무더기로 빠진 사안이 발견하면 진짜 그때는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조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해서 조금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있습니다.